250만 원. 이는 한 국가의 축구적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직후 모든 언론의 카메라를 피해 미국으로 사라지기 위해 개인이 지불한 지극히 구체적인 비용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분노한 팬들이 객검을 던지며 울분을 토해낼 때 전임 감독은 로스앤젤레스의 초부유층 전용 VIP 통로를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체육계의 몰락입니까? 아니면 특권층에 철저히 계산된 도피극입니까? 지금 동네 여론을 들끓게 만드는 이 사태는 단순히 경기 성적 부진이라는 스포츠적 실패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도덕적 가치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전형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그 기만성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6월 30일 국가대표팀이 참담한 귀국길에 오른 지 불과 48시간 만인 7월 2일 홍명보 전 감독은 이미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휴식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이 성급한 잠적의 이면에는 당분간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없다는 측근들을 향한 그의 사전 통보가 존재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한축구협회의 최고 권력자인 정몽규 회장 역시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는 무책임한 회피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협회는 형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 문서에는 최고 책임자의 이름도 서명도 존재하지 않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책임의 주체가 증발해버린 법인의 형해와는 결국 상층부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시스템적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행보가 단순히 상처받은 개인의 감정적 도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기획된 법적 방어선 구축이자 시스템적 회피 전략입니다. 왜 하필 미국이며 왜 48시간이라는 급박한 타임라인이었을까요? 그 답은 사법적 책임을 무력화하는 제도적 결함에 숨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축구협회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감독 선임 과정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 효력은 한국 영토 내로 한정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을 강제로 송환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이 결정적인 한계는 홍명보 전 감독이 노린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국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국회 수사망과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물리적 법적 방어막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영리한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 이처럼 국가적 검증 시스템을 우회하는 행태는 과거 축구협회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반복해온 전형적인 시간 벌기 수법의 진화형입니다. 이전 참사들 속에서도 책임자들은 즉각적인 사퇴 발표로 여론의 포화를 피한 뒤 대중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까지 은둔하거나 상황이 진정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유독 파괴적인 이유는 사법적 감시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가 간 사법적 경계라는 극단적인 도구까지 서슴지 않고 동원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마주쳤을 때 그가 던진 언젠가 말할 날이 올 것이라는 발언 역시 고도로 계산된 가스라이팅 기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모호한 화법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시스템적 과오를 개인의 희생이나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의 희생양으로 둔갑시키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도리어 피해자 서사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제도적 검증과 청문 절차를 무의미한 정치적 공세로 격화시키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결국 이 도피극은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넘어 대한민국 체육계의 기득권 카르텔이 법과 제도의 맹점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소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실증 자료입니다. 국민의 눈물과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다뤄지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지독한 불통과 무책임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내부 구조를 깊숙이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조직은 재정적 투명성이나 민주적
의사결정 대신 철저한 상층부의 압력과 밀실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의 작은 제국과도 같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멕시코 현지에서 일방적으로 사퇴를 선언한 것은 대중의 일시적인 분노를 달래기 위한 가장 값싼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책임이란 국내로 돌아와 언론과 대중 앞에 서서 시스템적 결함과 팀 내부 갈등을 투명하게 규명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무거운 책임은 결국 VIP 출구로 나가기 위한 탑승권 한 장의 가격으로 가볍게 치환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은 바로 방패 시스템, 즉 대리방패의 운영입니다. 대표팀이 귀국하던 날 분노한 대중과 마주하며 온갖 비난의 화살을 받아낸 인물은 정몽규 회장도 홍명보 감독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명예직인 월드컵 지원단장직을 맡았을 뿐인 박항서 부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는 축구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최소한의 품격을 지닌 사람과 시스템의 단물만 빨아먹는 기득권층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서글픈 풍경입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권력자들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일 방패를 세워두고 은밀한 후퇴를 완료했던 것입니다. 이 카르텔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두터운 재정적 안전망도 보장합니다. 축구협회는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2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상금으로 홍명보 전 감독의 퇴로를 열어주었고, 그는 일본 제1리그 진출이라는 또 다른 구체적인 퇴로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대표팀이라는 자리는 이제 이들 기득권 세력에게 국가적 명예나 헌신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개인 이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해외 리그로 비싸게 수출하기 위한 도구이자 기생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들이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로 만들어진 자금을 사용해 국가적 심판으로부터 도망치는 길을 매수할 때 우리는 이를 단순한 축구계의 해프닝으로 넘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도둑맞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이 오만한 기득권의 도피극에 대한 여러분의 냉철한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의 미국행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법적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축구협회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감독 선임 특혜를 조사하려던 바로 그 시점에 그는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 증언법에 따르면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 효력은 한국 영토 안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있으면 강제 송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정적인 맹점을 그는 정확히 노렸습니다. 왜 하필 미국이었을까요? 왜 불과 48시간 만에 서둘러 떠났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국회 청문회와 사법적 조사망을 물리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던 것입니다. 정몽규 회장 역시 대중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하자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협회가 발표한 사과문에는 그의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사라진 이 상황은 체육계 카르텔의 전형적인 방어 패턴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위기가 올 때마다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로 여론을 피한 뒤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국가 간 사법 경계까지 이용한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던진 언젠가 말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은 고전적인 가스라이팅 기법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모호한 미래 약속으로 돌리고 현재의 책임 추궁을 희석시키려는 계산입니다. 이 모든 행보는 체육계 기득권층이 어떻게 법과 제도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대표팀이 지도자들의 개인 안위를 위해 이렇게 이용당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이 헌신과 기대를 담아 응원한 팀이 패배 후 지도자들은 해외 VIP 통로로 도망치고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구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가요? 이 계산된 도피가 계속된다면 우리 축구의 미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회장의 이번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전체에 뿌리 깊게 박힌 무책임과 특권의식의 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스포츠계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자존심과 공정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홍명보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전체가 오랜 기간 썩어왔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조직은 재정 투명성이나 민주적 의사결정보다는 상층부의 밀실 카르텔로 움직이는 작은 제국과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현지에서 일방적으로 사퇴를 선언한 것은 대중의 분노를 잠시 달래기 위한 값싼 미봉책이었습니다. 진정한 책임은 국내로 돌아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VIP 통로를 통해 도망쳤고 협회는 20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며 그의 퇴로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방패 시스템입니다. 대표팀이 귀국해 국민의 질타를 받을 때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예직에 불과한 박항서 부회장이 모든 비난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기득권층이 국민 앞에서는 방패를 세워두고 뒤에서는 안전하게 후퇴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국가대표팀이라는 자리는 더 이상 국가적 명예와 헌신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개인 이력을 쌓고 해외 리그로 비싸게 팔아먹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축구협회 내부에는 두터운 재정적 안전망이 존재합니다. 계약 해지 보상금, 은밀한 퇴로 설계, 그리고 책임 회피를 위한 공동체적 침묵까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세대가 이제는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기득권으로 변질된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카르텔이 계속 유지된다면 4년 후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조직이 국민을 속이고 도망치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권과 무책임의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축구의 밝은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명의 도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구조적 문제가 한 번에 폭발한 결과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국민들이 던진 객검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국민은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며 자신의 꿈과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패배 후 책임을 지지 않고 VIP 통로로 도망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은폐와 홍명보 감독의 계산된 도피는 체육계 특권층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가를 대표하면서도 정작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사퇴 선언 후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외 도피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나오면서 국민의 실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체육계의 일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의식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국가대표팀이 지도자들의 개인 안위와 특권을 위해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이 오만한 기득권의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비극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들이 국민의 눈물과 세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회장의 도피극은 대한축구협회에 뿌리 깊게 박힌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 단순히 분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 자금 흐름과 인사특혜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해외 도피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축구협회 내부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4년 후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비극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들이 국민의 헌신을 돈으로 사서 도망칠 때 우리는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도둑맞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분노가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금이 바로 행동의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